마도통 노란책 미니 모의고사 7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x의 범위가 따로 없죠. 그러면 코사인 자체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래서 1일 때 최대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2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2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2는 3a 마이너스 2. fx는 2에서 연속 조건.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a가 2가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좌극한 값이 4니까 이 함수 값이 4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t에서의 속도 vt가 운동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합니다. 그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죠.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언제? 움직이는 방향 change. 얘는 결국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속도의 부호죠.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속도를 잘 보면 이거 안 하나? 0부터 a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다가 플러스로 되니까 바뀔 때까지니까 t가 a일 때까지죠. 움직인 거리는 2분의 9단데 그럼 이 넓이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9.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거리면 우리가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0부터 a까지 저 속도를 적분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 dt 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2분의 9로 하고 싶으면 이걸 절대값 해서 올리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t제곱. 그러면 여기는 a를 대입해 보시면 3분의 1에 a세제곱 2분의 1에 a세제곱. 그럼 여기서 계산의 간편성을 위해서 6을 곱합니다. 그러면 2a 세제곱 3a 세제곱 27. a 세제곱이 27이 돼서 a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요거 움직이는 방향 바뀔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다.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친구가 거리는 절대값이다. 적분. 그래서 넓이입니다. 넓이가 우리가 절대값 적분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공차가 양수랍니다. 상태를 알려줬고, 그럼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하면 규칙이 이제 공차 기준 항만 구해서 이제 A2를 구하면 되는데, 자, 가족관을 잘 보면 등차 수열에서 합이 주어지면 어떻게? 두 항의 합. 주로 등차 중앙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 얼마? H1이 제로다. 기준항이 주어졌죠. 요 기준항이 H 0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두 번째 공차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A6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붙죠. 왜냐면 공차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AN 자체가 여기가 A7이고 여기가 A6일 테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A6에 3. 그래서 A6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한 칸 차이니까 공차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2는 A7을 기준항으로 해서 몇 칸? 총 9칸 역으로 가면 5칸 역으로 가면 된다. 마이너스 15.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이거 정리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서 요거
두항의 합 나오면 등차 중항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1이 0인 3차함수 fx. 최고차항 차수와 계수가 이미 다 주어졌죠. 그 다음에 1에서 0을 갖는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첫 번째 요 첫 줄을 다 읽고 결국 내가 뭐 해야 됩니까? f3을 구해야 되니까 식추론이니까 fx는 x-1, 그 다음에 x제곱 울룰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얘가 잘 보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죠.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f2가 0이다를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x-2, x-알파. 요거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에 저 친구 값이 4분의 1이다를 활용을 해서 알파를 구해 볼게요. 그럼 0이 되는 인자 날려주시고 x-1에 x-알파. 그 다음에 f'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2로 갈 때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보면 f'2를 할 거잖아요. f'2를 하면 누구만 남습니까? 결과론적으로 0이 되는 인자는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거는 한 번만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다 안 적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f'x죠. 그럼 2에서 대입을 하면 2가 들어가 있는 인자는 모조리 다 사라진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 인자만 제곱을 해서 남을 거고, 그럼 위아래를 비교해보면 얘가 똑같이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x-1에 x-알파 분의 1이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2-알파분의 1이 4분의 1.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다. 요거 원리 좀 알아주세요. 그 2를 어차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요 친구들을 다 제거를 한 겁니다. 이해되겠죠? 간단하게 정리.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fx가 x-1, x-2, x 플러스 2. 그래서 3을 대입하면 얼마? 2 곱하기 1 곱하기 5. 그래서 10. 그래서 이 친구는 요것만 알아주세요. 얘를 미분하면 이 인자 빼고는 요것만 살아남는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대왕 중요합니다. 이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 자, 얘는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대칭성. 대칭성이 핵심인데 잘 보시면 우리가 대칭성,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칭성. 우리가 흔히 이제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수직한다. 왜냐하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수직할 수밖에 없죠. 이걸 이제 대칭이라 그러는데, 그럼 대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칭축. 첫 번째 인자 대칭축. 그 다음 두 번째가 떨어진 거리.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을 쓴 게 x는 a를 기준으로 실제 요 x 값을 x라고 쓰면 사이 거리가 얼마다? 큰 데서 작은 거 x-a가 될 거고,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x-a. 그럼 여기가 얼마다?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게 2a-x. 그래서 어떻게 된다? 2a 빼기 x는 fx다. 요렇게 식 하나.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좀 신기한 놈인데 사이 거리를 x로 둔 겁니다. 사이 거리를 x로 두면 a 플러스 x,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x. 그래서 실제로 얘는 함수 성질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x 자체가, 잘 보세요. 얘는 이제 평행이동을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x 값이 실제로 1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는 x에다가 실제로 x에다 x-1을 대입해보면 얘가 길이만 늘어납니다.
그럼 실제로 평행이동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이 거리를 x로 둔 거기 때문에 함수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1번으로 가는 걸 추천하는데 2번이 나와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 성질로 갈 거면 무조건 1번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이 거리를 x로 둔 거기 때문에 함수 성질 자체가 이제 쓰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 대칭 나왔을 때 이제 구별 방법, 이제 내가 문제 풀 때만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죠. 대칭 구별법. 우리가 평행이동처럼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a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칭은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a-y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부호가 변합니다. 평행이동과 다르게 부호가 1에서 -1로 바뀌었죠. 부호가 체인지. 그러면 바로 대칭이 됐구나. 대칭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하는 게 대칭 축을 잡으셔야 돼. 자, 대칭 축 구하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2개 더해서 반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가 실제로 2개 더하기 반을 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 x 값들에 대해서 2개 더하기 반을 하면 원래는 얘가 나와야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평행이동을 만약에 하면, 자, 예시를 들어보면 fx는 2a-x가 있는데 여기서 평행이동을 1만큼 시켜볼게요. 그러면 fx-1, f2a, x 대신에 x-1. 그러니까 2a 더하기 1 빼기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2개 더하기 반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2개 더하기 반을 하면 신기하게도 x는 a가 나오죠. 근데 이상한 게 원래 대칭축이 얼마? 2개 더해서 반을 하면 x는 a인데 평행이동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더하기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개 더하기 반을 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대칭축이 나옵니다. 오류가 나오는 거죠. 왜 그렇다? 평행이동 상수를 대입해보면 얘는 부호가 -1로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으니까 플러스로 나오니까 2개 더하기 반을 하면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칭축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핵심이 2개가 그냥 같다. 2개 갖다 두기. 이렇게 되니까 자,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 사이 거리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이 2개가 같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사이 거리를 0으로 둔다 이 뜻인 건데 이 사이 거리를 0으로 두니까 얘가 쏙 모이면서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는 거죠. 결국 사이값 정리한다. 미안합니다. 얘가 0으로 딱 보내면 수렴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2a 빼기 x랑 2a 빼기 x랑 x를 갖다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2x는 2a 해서 x가 a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2개를 갖다를 두면 대칭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선 통하면 안 돼.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함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도 잘 보면 이 2개를 갖다라 둘게요. 이 2개를 갖다 두면 결국 어떻게 된다? 거리가 이렇게 0으로 줄어들면서 결국 진짜 대칭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a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애매하게 2개 더하기 반 이렇게 하지 말고 2개 같다 요렇게 두시기, 요거를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 잘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얘는 밑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맞죠? x의 개수가 1로 돼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걸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해보면 얘를 좀 줄일까요? 대왕 좋죠. 너무 좋습니다. 아이패드. 자, 1번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해석을 하려면 자,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해석하려면 x 또는 y의 개수가 1이 되어야 됩니다. 1. 절대값이 개수의 절대값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대칭이동, 평행이동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지금 fx가 a의 bx 빼기 1. 그러면 gx는 a의 1-bx. 자, 이렇게 될 텐데 결과론적으로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b를 묶습니다. 그럼 x의 개수가 1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는 b를 또 묶어내면 b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밑이 a의 b승이었던 거죠. 그럼 이 두 개 관계를 잘 보면 한 놈은 x 마이너스 b분의 1, 얘는 이제 b분의 1 빼기 x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첫 번째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 체인지. 근데 우리가 부호가 체인지 되면 뭐 예시를 들어보면 x랑 뭐 네모 빼기 x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준이 x입니다. x를 기준으로 잘 보면 뒤에 뭐가 붙었죠. 뒤에 뭐가 붙으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추가로 평행이동까지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자, x-b분의 1이 있고 b분의 1-x가 있으면 얘를 x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1을 넣어서 다시 원성복구를 시켜야 되니까 x 대신에 b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x가 나온다, 맞죠? 그럼 원래 대칭이 x랑 마이너스 x 사이 어떻게 된다? 대칭축이 x는 0이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걔를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실제로 대칭축은 어떻게 돼야 돼? x는 b분의 1이 돼야 되죠. 자,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엄청 힘들다, 맞지?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얘를 보자마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는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bx 이게 이제 편법, 편법이라고 보기에는 뭐 원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x가 b분의 1 이게 바로 나오죠. 얘를 꼭 알아주세요. 대칭축 찾는 방법. 얘가 이제 대칭축. 근데 이 대칭축이 얼마랍니까? 2죠. 그래서 b가 b분의 1이 2가 되니까 b가 2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F4, G4 또 4, 4 대입하지 마시고 2분의 1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결국 G4는 fx랑 뭐 대충 그려보면 fx랑 gx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여기가 4면 여기가 0이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f0가 될 거고 이게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대칭 해석. 두 번째는 대칭 해석.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gx 자 y 값이 같을 때 이제 잘 보면 여기가 4면 여기가 대칭을 시키면 0이죠. 그래서 G4랑 F0이 똑같다. 그래서 나 조건을 F0 더하기 F4가 2분의 5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럼 0을 대입하면 얼마? A의 Bx Fx는 A의 B가 2분의 1이죠. 2분의 1x 빼기 1이니까 0을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A의 1승 2분의 5. 여기가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A가 2다 이렇게 이제 하면 2랑 2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뭐 양변에 2A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2A 제곱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2분의 1 또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사이 0과 1 사이라 했으니까 뭐 2분의 1이겠다, 맞죠? 그래서 a가 2분의 1, b도 2분의 1,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대칭성 이거 좀 잘 정리를 좀 꼭 해두시다. 대칭성 결국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뀌면 대칭이다를 보고 대칭축 구하기는 그냥 두 개 갖다 두면 됩니다. 두 개 갖다 두는 이유가 대칭축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0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꼭 정리를 해 두시고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이 친구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적분 구간의 미지수요. 우리가 적분 구간의 미지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번에 6평에서도 나왔죠? 20번으로 첫 번째가 대입 후 미분. 이번 6평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미분할 때 요 x라는 인자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x 인자가 없다 맞죠? 그래서 얘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뭐 1에 대해서 구간 분리 함수 돼 있고 gx.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첫 번째는 g-1이 0이다. 두 번째는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하면 gx가 x-1의 f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천천히 볼게요. 기억번 gx는 1부터 2에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자, 얘를 잘 보면 fx가 1에 대해서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타고 하다가 자, 여기다 대입하면 1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여기가 이제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이제 fx지. 얘를 끌고 내려와 버려. 두 번째는 fx 구하기. 자, 요렇게 했을 때 1보다 클 때 요 동그라미 쳐주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억번은 잘 보시면 그 1에서 2로 증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호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증가 감소는 누구로 결정한다? 무조건 미분. G'X의 부호.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이제 곱함수 1부터 2까지는 얘는 얼마? 양수죠. 그럼 얘는 1부터 2까지 또 fx도 양수 남았지. 결과론적으로는 G'X가 양수. 그래서 증가를 하는구나. 기억이 맞고.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우리가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연속. 두 번째가 좌우 미분계수. 오케이. 근데 이제 어디서만 판별을 해보면 됩니까? 우리가 1에서만 판별을 해보면 되죠.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천천히 해보면 우리가 G'X를 잘 보면 좌우 미분계수는 결국 G'X의 좌우 극한값이죠. 근데 fx가 이미 뭐다? 불연속이죠. 근데 얘가 1에서 연속이다, 맞지? 근데 0이죠. 그래서 얘가 연속이 되네. 그래서 이제 얘는 좌우 미분계수가 같은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연속성을 따져야 되죠. 이제 연속성을 따져야 되는데 연속성은 따지는 방법이
자, 그런 다음에 좌우 미분계수가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G'X가 이미 연속이죠. G'X가 연속인데 얘를 적분하면 당연히 얼마입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원래는 1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구간분리 함수기 때문에 뭐 요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x-1을 곱해보면, 구간분리 함수를 구해보면 G'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에서 요렇게 된다, 맞죠? 1차 함수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이 친구랑 곱하면 2차 함수가 되죠. 1에서 근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에서 근을 갖는 마이너스 x-2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얼마? 이 친구는 적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요까지, 여기를 이제 x라고 치면 이 친구 적분하는 거 맞죠? 마이너스, 얘가 이제 실제로 x가 1보다 작을 때고, 이건 t로 할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요때의 x를 잡으면 되겠죠. 근데 요때의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1차 함수를 따라가고, 1부터 x까지는 2차 함수를 따라간다, 맞죠? 이렇게 이거를 계산을 해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2분의 1 x-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이제 그대로 적분을 얘를 통째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어차피 0이 되니까, 그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이 넓이가 2가 되죠. 그럼 얘가 이 넓이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 친구는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t 빼기 2. 그러면 세제곱 2분의 3t 제곱 마이너스 2t. 자, 이게 이제 그 연속 함수를 적분하면 gx가 연속이다를 모르겠으면 이걸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1을 대입하고 빼면 되니까 더하기 2가 x가 1보다 큰 함수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는 이제 좌극한이 0이죠. 그럼 얘는 이제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사삭사삭 다 날라가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연속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요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까지 맞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디귿은 우리가 결국 이제 디귿은 잘 보시면 gx랑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k가 존재한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그려놨던 거 있죠. G'X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1에서 이렇게 연속하고 미분 가능까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이 친구까지 증가 증가 그 다음에 다시 증가 0이 됐다가 감소, 이렇게 된다 뜻이죠. 그러면 잘 보면 어쨌든 그래프 자체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y = k를 아무리 그어도 최대 몇 개?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니은 할 때 그냥 연속성 따질 때 적분을 이렇게 직접 다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적분이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하면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에 플러스 2가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1의 좌극한 값이 얼마? 1의 좌극한 값이 2고 여기는 여기가 2가 남았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연속성을 보셔도 되고, 오케이?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 연속함수 적분하면 무조건 연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 그리는 것보다 그 G'X가 연속이다를 따져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3시간에 간다 이렇게 하면 제발 방정식 좀 세우지 말고 그래프 개형 그려달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7번 정도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걸 치워놓고, 자, 그 다음에 8번 정규 분포. 요 친구가 이제 평균, 요 친구가 분산 자리를 따르는데, 자, 1부터 7까지 pxn. 자, 우리가 확률 분포 했을 때 확률 분포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얘는 무조건 대칭성 쓰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이 썩 좋지가 않네. 똑같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큰일 났네요. 자, 여기가 평균인데 잘 보시면 요 두 친구가 어떻게 된다? 이게 m에 대한 대칭 함수입니다. x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확률에 계산을 할 때 표가 없잖아요. 지금 확률을 원래 구하라고 하면 분포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 해서 표준화를 시켜서 가는데,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서 의문점,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확률표가 없다? 확률 분포표가 없다? 표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확률의 패시브가 뭐냐면 확률의 전체 합이 확률이 전체 합이 1이다. 실제로는 적분을 해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전체를 적분을 하면 1이 나온다. 요거를 확률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요 m이 얼마다? 지금 4죠? 그럼 얘는 잘 보면 1부터 7까지 하면 1 대칭 두고 7, 2 대칭 두고 6, 3 대칭 두고 5. 그럼 잘 보세요. 얘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 1 전까지죠. 요 넓이, 그 다음에 7 전까지 넓이, 요 넓이다, 맞지? 근데 1 전까지 넓이가 요로 촉 채워지면 전체 넓이가 되죠. 그래서 1이랑 7이랑 쌍, 2개 더하면 1, 2개 더하면 1, 2개 더하면 1, 그럼 1이 총 3개에 더하기, 얘는 이제 4는 반띵이죠. 그래서 2분의 1 해서 총 2분의 7, 요렇게 답이 되겠는 거. 그래서 이제 10의 1을 하라 했으니까 35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 분포표가 없으면 주로 이제 요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간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칭성 가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요 친구는 이제 좀 중요한데 합성함수, 얘를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 합성함수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천천히 보면 A가 B랑 대소 비교가 이미 되어 있고 fx는 근의 형태로 되어 있죠. 이미 이제 A에서는 1개, B에서 제곱개, 요렇게
자, 그럼 첫 번째가 A, B 대소 비교가 되어 있다.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미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렇게 이제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gx의 역함수 g 인버스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이제 좀 신기한 게 f 합성 g의 역함수를 이제 해놨는데,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가조건인데, 결론적으로 자 먼저 합성함수 해석. hx가 f g 역함수를 합성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근데 잘 보시면 그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죠? 첫 번째 해석 순서, 역함수 존재 조건이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다, 맞지? 그럼 g 인버스는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해석을 해보면 g 인버스의 치역이 어떻게 된다? fx의 정의역이 됩니다. 그럼 치역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뭐다? 이미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다. 그러니까 이미 얘가 1대1 대응이죠. 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3차 함수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인 걸 알 수 있고, x값 하나당 y값 하나 해서 이제 치환 원리도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얘를 이제 t라고 둘게요. 이 친구를 t라 두면 결국 이제 ft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개형은 누굴 따라간다? hx는 ft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증가함수를 역함수를 시켰기 때문에 얘도 결국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고 결국 t로 그냥 치환이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결국 hx 개형이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개형 자체가. 근데 값은 다르죠. x 값이 들어가면 얘의 치역이 다시 t로 나오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얘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 가조건을 잘 보면, 가조건 해석. 자, 가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x-1 절대값 hx. 자, 이 친구가 미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잘 보면 이 친구는 이미 이제 미가, 근데 얘가 지금 잘 보면 fx랑 개형이 똑같다 했잖아요. 얘를 어떻게 하면, 절대값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저 A 파트에서 무조건 어떻게 된다? 부서집니다. 얘가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죠. 그냥 미분 불가. 근데 이 두 개를 곱했더니 실수 전체 지표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면 실제로 뭐다? 우리가 미분 불가능 함수, 이거는 외워주면 좋다 했죠. 개념 미불가 fx 곱하기 gx 미가 하면 fx의 유형이 첫 번째가 불연속이면서 좌우 미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gx가 x는 a라고 합시다. a에서 그럼 ga가 이제 미적분이기 때문에 막 x제곱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다함수라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 불연속이면서 좌우 미계가 같으면, 그래도 불연속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적을까 그냥. 자,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제 연속성 따져야 되죠. 첫 번째 연속성.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자, fx 곱하기 gx 하면 얘가 불연속 곱하기 연속 어떻게 돼야 된다?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ga가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좌우 미계, 이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미분한 거에 곱의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우 극한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우 극한을 대입하는데 얘가 이미 얼마? 연속. 얘가 불연속. 연속, 불연속, 연속, 불연속. 이렇게 되죠. 근데 GA가 이미 0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불연속 곱하기 연속하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G'A가 0이 된다. 이렇게. 그럼 결과론적으로 잘 보시면 좌우 미계가 다른 거는 GA가 0이다 해서 이미 컷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불연속,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제 fx가 불연속 이면서 좌우 미계가 같으면, 자, 잘 보시면 불연속이면 연속일 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GA가 0이 돼야 되면서, 그 다음에 이미 GA가 0이기 때문에 얘가 같든 다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이미 불연속이죠. 그래서 G'A도 0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잘 보시면 그 fx가 불연속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연속이면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핵심이 GA가 0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필요 없고, 근데 여기가 이제 좌우 미계가 다르니까 GA가 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연속은 하는데 좌우 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H1이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H1이 0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가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1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G에 X에다 대입하면 얘가 A가 나와야 된다. 이 뜻인 거고, 따라서 GA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 정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GX가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AX, 그럼 A가 0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A가 0이 추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A 묶어내면 A 제곱 더하기 1이니까 A가 A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허수는 안 되니까, 그래서 A가 0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은 미분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냥 미분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F 프라임 G 인버스, 그 다음에 G 인버스의 미분. 우리가 G 인버스의 미분은 어떻게 된다? G 프라임 X분의 1이죠. 왜 이렇게 된다? G의 G 인버스 X, 이걸 합성하면 X. 그러면 미분해보면 G 프라임 G 인버스. 얘가 큰일 날 뻔했네. 잘못 적을 뻔했네요. 이렇게 되면 G 프라임 인버스 X의 1. 그럼 이 친구의 역수다, 맞죠? 그럼 G 프라임 인버스 X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요거 이해될까요? 자, 그렇다면 H 프라임 3이 이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2에 F 프라임, 그럼 G 인버스 3이 이제 궁금한 거다, 맞지? 그러면 G 네모를 대입하면 3이 나오니까 결과론적으로는 A가 1이 되겠다, 맞죠? 요 네모가 1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F 프라임 G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죠.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제곱 x-p. 그럼 얘는 g'1을 하면 f'1을 하면 2x f'x부터 해봅시다. 얘는 전개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럼 f'x 3 마이너스 2bx. 그러니까 이제 f'1은 3 마이너스 2b.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2 곱하기 2는 3 마이너스 2b 곱하기 g 프라임 x. 우리가 g 프라임 x는 구해보시면 3x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4가 된다 맞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니 그러면 b는 8. 그래서 b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8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x제곱에 x 더하기 2분의 5 제곱. 이거 제곱이 아니네. 계산 잘못했네.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잘못됐네. 큰일 났어. x에 x-p의 제곱. 얘는 곱함수로 하는 게 맞겠네요. 보면서 어리둥절했겠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f'1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계산이 좀 많네. 그러면 얘는 이제 G'1이 얘는 그대로죠. 얘는 1 대입하면 4가 나오니까 F'1이 8이 되면 된다 맞죠? 그러면 계산만 해볼게요. 얘가 이제 8이 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얼마? 우리가 얘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라지 b 제곱 더하기 2b 마이너스 8 하면 이제 b가 4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던지 2던지. 그럼 b가 5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까? 근데 a가 b보다 작다고 했죠. 그래서 b가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큰일 날 뻔했네. x에 x-5의 제곱이니까 f8은 8 곱하기 9 여기서 8, 9, 72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합성함수 해석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사실 그 22번 문제가 합성함수 해석만 했으면 좀 간단 스무스하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 합성함수 해석하는 방법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t로 정의가 되고 hx가 결국 ft 똑같진 않지만 값이 그대로 개형이 간다 해서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능 여기까지 가는 거 얘가 문제가 되게 괜찮으니까 요 개념 한 번 더 외워주시고 미분 불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좀 베스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하. 자, 이 친구는 BCD를 한 면으로 하는 수선의 발을 할 때 자, 요 표현 넓이의 3배 넓이의 2배 이렇게 돼 있죠. 주로 넓이 비가 주어지면 주로 길이 비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공통인자를 꼭 찾아보세요. 그럼 잘 보시면 이제 H를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다 하면 밑에 넓이 이제 정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 어떻게 잘 그리냐? 됐나? 자, 이렇게 했을 때 BCD. 그럼 잘 보시면 CDH는 BCH의 3배. 그러니까 대충 지금 잘 보면 뭐가 공통입니까? 계속 밑면이 공통이죠. 그 밑변이. 그래서 결국 높이 비가 되겠다.
높이 b가 여기선 삼각형 넓이가 그거밖에 없죠. 2분의 1 AB sin 세타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넓이를 우리가 봤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뭐 2분의 1 AB sin 세타로 가든지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각이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간 겁니다. 수선에 발을 내려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가 기준을 1로 잡으면 1대 3대 2가 되겠죠.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넓이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AH가 이제 3이고 BD의 중점을 M이라고 이제 새로 잡았습니다. 그럼 중점에 대해서 A에서 CM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상하네. 인식부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답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결국 3수선 정리가 딱 되는 건데, 자, 3수선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수선 정리. 자, 3수선 정리는 말 그대로 3개의 수선이 모여서 생긴 정리다 라고 해서 이것만 외우세요. 자, 평면 위의 한 직선 L 아무거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요거를 하면 되는데 평면 알파 돼서 직선이 L이 아무렇게나 있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요렇게. 그러면 첫 번째가 평면의 수선의 발. 이 점으로부터 다 하면 됩니다. 직선의 하나.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 평면의 수선의 발. 이러면 결국 이 두 점을 이으면 어떻게 된다? 이 선도 요 직선에 있어서 수선이다.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딱 생겨난다. 이게 이제 3수선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평면이 BCD 평면에 위에 있는 직선 하나 CM, 거기서 이제 점에서 평면에 하나 직선에 하나 내렸으니까 얘가 수직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AQ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3이니까 결국 HQ가 얼마인가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는 길이 구하는 방법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구하는 방법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표현 두 가지죠.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렇게 이제 두 개. 오케이. 그래서 이제 3수선 정리는 지금 잘 보면 A의 HQ 여기 길이가 3이라 했으니까 요 x를 구하면 9 더하기 x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QH 길이만 구하면 된다 이 뜻인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천천히 구해 볼게요. 넓이가 실제로 우리가 정삼각형이죠. 얘가 실제 넓이를 다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 전체 넓이가 4분의 루트 3 12의 제곱 하면 36 루트 3인데 1대 2대 3이니까 전체가 6이죠. 그럼 요 넓이만 했을 때 6 루트 3이라는 건데, 잘 보면 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실제로 1이죠. 얘는 길이 b니까 얘가 이제 6 루트 3이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얘 1이라는 길이 b가 루트 3입니다. 그럼 나머지 길이가 다 주어져요. 2 루트 3, 3 루트 3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 주어지고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더 정리를 해보면 BCD. 그럼 잘 보면 C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가 이제 중점 M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h가 점 h가 수선의 발, 그다음 여기 수선의 발, 그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게 여기가 q죠. 그럼 여기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넓이 b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도 이제 조그만한 삼각형 이 세 개, 반넓이의 세 개니까 그럼 얘가 이제 루트 3, 여기가 이제 2루트 3이었죠. 그럼 요 넓이가 얼마? 6루트 3. 요 넓이가 얼마? 12루트 3. 그러면 전체 넓이가 36루트 3인데 이 두 개 넓이 하고 나서 요 반띵 넓이가 18루트 3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12루트 3이 아니라 밑변이 반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6 곱하기 높이 12에 6루트 3 이니까 여기도 6루트 3. 그럼 요 높이가 얼마인지 x 값을 구해보면 여기 우리가 이제 hq를 x라고 한다 했죠. 그럼 hq를 x라 두면 여기가 높이가 얼마? 6루트 3이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에 10이니까 6루트 3. 그럼 6루트 3에 2분의 1 x를 했더니 6루트 3. 그래서 x가 얼마? 2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되니까 얘가 루트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얘는 삼수전 정리해서 이제 넓이 b가 길이 b로 바뀌어서 실제로 이제 높이들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